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한복판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족쇄를 차고 끌려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 현대차 LG가 함께 짓던 미래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집단 구금 사태였습니다. 미국 이민당국 ICE는 한국인 300여 명을 한꺼번에 잡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고 한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덕분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느냐? 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정부의 대응. 귀국한 노동자들의 입에서는 가혹한 처우, 인권 침해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족쇄를 차고 감옥 같은 시설에서 며칠을 지냈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316명 귀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해명 차원이 아니라 미국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근거 확보였죠. 사태가 터지자 가장 먼저 긴장한 건 다름 아닌 조지아주 정부였습니다. 이곳은 현대차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신공장을 짓고 있는 핵심 지역이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곧바로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현대차 고위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투자를 멈출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지아 경제계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긴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트립 톨리슨 경제개발청장은 이렇게 말하며 한국인 인력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사태는 곧 미국 의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 2.3 신설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친구를 대하는 끔찍한 사례였다. 공화당의 영김 의원 역시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을 내며 양당 의원들이 고숙련 인력을 위한 한국을 위한 연간 1만 비자 제도를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움직였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미 상하원 외교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또한 그는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직설적인 언급은 곧 미국 의회의 공감을 얻었고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통령의 인터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충격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분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 BBC 역시 충격적 사건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국제 투자 환경을 흔드는 중대 사안임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현대차 그룹의 체력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입니다. 선진국 시장 판매 비중 65.1%, 고부가 트림 판매 비율 68.5%. 이는 도요타, 폭스바겐, GM보다 모두 높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최근 관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주저하는 동안 현대차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픽업 트럭, 전기차, 대형 SUV로 시장을 확대하고 한국 생산도 결코 줄이지 않겠다. 그는 오히려 울산 공장 생산 능력을 20만 대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 발언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건 직후 혹시 현대차가 투자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에 추가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더 나아가 현지에서 대규모 공개 채용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지아 서베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행사죠.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우리는 미국 현지와 함께 간다. 하지만 한국인 인력의 전문성은 절대 대체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입니다. 즉, 이번 채용 확대는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현대차의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한편 삼성도 미국 텍사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혁신 펀드 TSIF에서 2억 5천만 달러 지원을 받은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삼성 없이는 미국 반도체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미국은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없으면 전기차 산업이 흔들리고 삼성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이 멈춘다. 한때 한국을 단순한 하청 생산국으로 여기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에 손을 내미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물론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교착 상태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모두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충분히 협상 카드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민적 분노는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미국 산업도 흔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사건은 오히려 한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과 SK 없이는 공급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기차 현대차 LG 배터리 없이는 생산이 멈춥니다. 우선 바이오 방산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급 플레이어입니다. 바로 이 힘이 한국을 지탱하고 동맹국마저도 우리를 존중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안 된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인력, 한국의 투자가 없으면 미국의 제조업 부흥도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가 이미 인정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태를 단순히 불상사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